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불행하게도 이번에 최종 불합격 한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카페도 올라왔지만 커리를 좀 8월 31일 날 무조건 붙는 커리를 제가 짜드릴게요. 커리를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제가 챕터별로 한 4개 정도 챕터를 짰는데 주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주변 정리를.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부모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일단은 부모하고 싸우면 안 돼요. 물론 부모님 예민하고 본인도 예민하기 때문에 싸우겠지만 싸울 여지도 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도 싸울 여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변 사람하고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앞으로 42일 지금 8월 31일까지 43일 남았고 막상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세보니까 총 42일을 남았거든요. 42일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부모님하고 싸운다든가 이성 친구하고 싸운다든가 이러면은 이거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정리 이들한테 한 번의 시간을 줘라. 이번 시험이 끝이 아니고 다음 최종 정리하고 나서 8월 30일 날 그때 최종 합격을 해도 되는 거니까 일단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걸 다시 뭐 지나간 일을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니까 결과는 결과대로 승부하고 빨리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고, 진짜 술 마신다 하더라도 딱 오늘 떨어진 날 바로 하루 정도만 가볍게 맥주 한잔 마시면서 아이 C, X 하면서 욕하면서 한번 털어야 되는 거고, 내일부터는 바로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제가 정확하게 짜드릴 테니까 합격할 수 있는 커리를 짜드리고 이럴 때 쓰는 특급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이거를 적응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급한 거는 원서 접수죠. 7월 22일까지 하니까 원서 접수 안 하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원서 접수에 들어가는 사진 같은 것도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옛날 거 생각하지 마시고 사진 같은 거 체크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가산점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나중에 넣을 수 있는지까지 날짜까지 맞는지 혹시 부족한 거 있는지 그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고,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원서 접수가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도 뭐 1000명 내고 죄다 뭐 충남이나 세종 같은 데 뽑아가지고 서울 경기 인천 같은 데 적고 대구는 막 7명 여자는 4명 뽑아서 남경도 마찬가지지만 영영준비생들도 멘붕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점수 가치가 본인이 커트라인이 1차보다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합격이 간절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연고지가 중요한 것인지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인원수가 적으면 합격자 굉장히 합격 커트라인이 높아집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도 찍어놨으니까 분석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분석표를 보시고 어디를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는 그건 따로 제가 찍어놓은 동영상이 있으니까 아마 찾아보면 있으실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보시고 원서 접수지를 결정해야 되고, 만약에 진짜 합격이 우선이다라고 치면 원래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필기 붙어서 자 최종 불합격을 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럼 다음 시험 되는 에서 필기 불합격하면 자 현타가 엄청나게 와요. 현타가 이거는 아직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겪지 않았었고 겪으면 안 될 일인데, 필기 붙고 최종 불합하면은 뭔가 기분이 업이 돼 있다고요. 최종 불합하기 전까지 업이 돼 있는데 결국은 다음 시험까지 그게 지속이 돼가지고 떨어진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합격 가능성 높은 데를 지원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제가 또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노량진에서 2007년도부터 벌써 19년까지 13년째 있어서 아는데, 필기 붙으면서 최종 불합하기 전까지 이때 연애 시작한 남자 여자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때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최종 불합하면은 상대 이성 굉장히 실망할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뭔가 문제가 되고 기다려주면 좋겠지만 서로 싸우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성관계, 지금 이성관계를 옛날부터 싸운 이성관계면 충분히 기다려주고 충분히 시간을 주겠지만 단기간에 지금 필기 붙고 나서부터 최종 불합할 때까지 뭔가 최종 합격을 기대하고 만난 사이에 연애를 시작한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거 분명히 흔들릴 거예요. 분명히 흔들릴 거예요. 이 흔들린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지,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가시면 진짜 최악의 경우가 필업까지 못하는 수가 생기니까 그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이성관계 같은 거, 부모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빨리 어디 접수할지 본인의 일단 기본적인 신변 정리가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원서 접수까지 끝내놓고 마음의 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를 월요일까지 길게 해서 20일까지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이거 올라간 19일, 20일 사이에 빨리 접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월 20일부터는 공부가 시작해야 돼요. 제가 날짜를 이제 두 번째 전략 보면 과목 전략부터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주변 정리를 잘하라는 얘기했고 자, 두 번째 챕터는 과목 전략입니다. 과목 전략 중에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면 시간적으로 이게 다른 선생님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영어 버리는 전략을 가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예요. 영어 점수가 공부를 해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 강의부터 영어까지 간다면 공부가 전략을 계속 짜가지고 점수를 쳐서 올리겠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 영어를 42일 동안 지금 해야 될 게 한국사 펑크란 거 메꿔야죠. 경찰은 그 다 잡다한 거 암기해야죠. 개정된 것도 더럽게 많아요. 경찰학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영어 점수에서 쳐서 뭐 단어 잡고 독해 잡고 올린다. 이거는 저는 한숨밖에 안 나요. 솔직히 한숨밖에 안 나서 영어는 그냥 감만 잡고 간다고 생각하고 한 과목 버리기 전략을 가야 돼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문제풀이 뭐 60일 준비한 것도 아니고 기출심화 과정부터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영어는 그냥 본인이 45점 맞았든 50점 맞았든 55점 맞았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는 그냥 깔고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시험 앞두고 제가 한 2, 3일 정도 또는 일주일 전에 영어 감을 늘리고 활용하는 전략을 잘 쓰면 되는 것이지 지금 전략에서 영어를 꾸준하게 채워서 문제풀이 1단계 진도별 2단계 뭐 전범위 그다음 마지막 무슨 최종 정리까지 영어를 다 깔고 간다는 거는 다 한다는 거는 일단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제가 여러분 입장이라면 지금 첫 번째는 자 과목 전략에서 영어를 제낄 거예요. 영어를 제낄 거예요. 일단 영어 제낄 거예요. 영어는 최소치만 한다. 기존에 맞았던 걸 유지하는 정도만 하겠다. 시간 확보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상황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상황 체크 중에 뭐 때문에 현상황 체크를 하라고 하는 거냐면 형법, 형소법 때문에 현상황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형법, 형소법이 지금 평상시 9500, 9500만 원 학생들이 그러니까 공부 기간이 뭐 2년, 3년 돼서 형법, 형소법을 항상 상타를 쳤다. 그럼 그 학생들은 어쩌면 형법, 형소법도 제끼는 전략할 수 있어요. 그럼 세 과목이 줄어들어요. 세 과목 줄어들면 진짜로 세 과목이 줄어들면 경찰하고 국사만 싸운다면 지금 기존에 지금 실력거나 지금 바짝 올라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 학생들하고 해서 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 과목이 줄어든다면 영어를 하나 제꼈죠. 어쩔 수 없이 또이 간다 생각하고 제끼고 형법, 형소법이 현상을 체크해가지고 본인이 자신있게 90, 95, 100 이걸 언제든지 칠 수 있는 상태가 온다면 세 과목을 벌리는 전략 가는 거예요. 얘가 합격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자, 그 현상을 체크하기 위해서 형법, 형소법을 이번에 뭐 해커스에서도 모의고사 쳤겠지만 모의고사를 쳐보면서 본인이 지금 책 한 번도 안 본 상태에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 막 해가지고 체크해서 점수 나오면 그건 공부한 거예요. 그거 말고 그냥 시험을 쳤는데 지금 저번 시험에서 또 필기 붙고 나서 지금까지 책 한 자락도 안 받았는데 지금 딱 책을 봤을 때 점수가 나오면 그럼 괜찮아요. 그럼 세 과목 벌리는 전략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두 과목 경찰은 국사만 해도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가지수를 둬가지고 형법, 형수법이 항상 늘상 불안하다. 최소한 형법 청론 부분은 자기가 좀 채워야 될 게 있다. 형수법에서 증거 파트나 상소 파트는 채워야 될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자 그래도 복과목이 좀 재밌어요. 점수도 나올 것이고 필기 한번 감을 잡았다면 그럼 여기서 제가 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드릴게요. 하루가 24시간이거든요. 이제 공부량을 무한대로 늘릴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12시간을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형법, 형수법을 문제풀이 1단계만 가는 거예요. 진도별 1단계만 가는 거예요. 그럼 4시간씩 6과목을 6번 하기 때문에 24시간이거든요. 그럼 12시간 하루에 12시간이면 진도별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거를 다 메꾸고 뭐 5개년 최신 판례 뭐 신종 판례 다 하는 거는 힘들고 뭐 진도별도 다 보고 전범위도 다 보고 뭐 기저귀 특강 다 보고 최신 판례 다 따라다니면서 붙는 거 이거는 투머치예요. 최소한 영어는 버리는 전략을 하나 깔고 형법, 형소법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러면 진도별이 24시간이면 제가 기본 강의하고 나서 기본 강의 중간중간에 문제를 푸는 시간도 주고 하기 때문에 시간 세이 많이 안 걸릴 거예요. 배속 기능 쓰지 마시고 정배속으로 1.5배속 쓰지 마시고 정배속으로 급하다고 돌아가려고 빨리 가려고 속도 내지 마시고 정배속으로 24시간짜리니까 하루에 12시간씩 2번. 그럼 형법 하는데 이틀, 형수법 하는데 이틀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지금 3주차는 아직 하진 않았지만 뭐 나머지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형법 하는데 이틀, 형수법 하는데 이틀 이게 최고로 줄인 강의예요. 그러면 4일이면 되죠. 4일이면 450문제 진도별 풀고 그 다음 강의 한번 내용 들었기 때문에 형법, 형수법을
4일 만에 마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아까 현상 체크했을 때 점수 나온 학생만큼보다 4일 정도를 소비하지만 그래도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형법용서법을 버리는 전략을 쓰느냐, 형법용서법은 최소화하는 전략을 쓰느냐, 제가 본다면 권장한다면 형법용서법을 1단계 진도별 문제풀이 정도 해가지고 최소화 전략을 가고, 나머지 국사하고 경찰학은 제대로 해야 돼요. 경찰학은 바뀐 부분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휘발성도 강해요. 왜 제가 잘하냐면 우리 경찰 시험에 경에서 경감승진에 실무종합이 있어요. 정말로 짜증나는 과목이고 우리 막 입 돌아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일 짜증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경찰학 개론이고, 우리 경찰학 개 같은 과목 이렇게 막 얘기할 정도로 정말 해야 될 게 많은 게 경찰학 개론이고, 실제로 형법용서법 편차보다는 경찰학 개론의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학 개론뿐만 아니라 국사는 지금 영어를 바다로 까는 전략을 갖기 때문에 국사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사하고 경찰학 개론은 지금 문제풀이 들어가는 학생들의 수준만큼을 똑같은 시간의 분량을 두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영어하고 형법용서법을 스몰라이징해서 최소화하죠. 그럼 그 최소화하는 과정 외에 경찰학하고 국사는 우리 마지막에 문제풀이 진도별 들어가는 과정을 어떤 선생님 수업 듣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들었던 수업의 진도별 문제풀이를 저번에 붙었던 그 느낌 그대로 진도별 다 따라가고 전범위 다 따라가고 3단계 다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경찰학이나 국사하는데 시간을 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학생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정도의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자, 시간 안배했습니다. 영어 버리기 전략 썼죠. 그 다음 형법용서법은 최소화 스몰라이징을 했습니다. 형법 이틀, 형서법 이틀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에서는 경찰학이나 국사는 보통 과정 문제 1단계가 6일, 시간도 충분히 드리고 복습도 충분히 하고, 국사도 시간 충분히 드리고 복습도 충분히 하고 하는 과정을 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세 과목은 정리가 됐죠. 자, 영어 어쩔 수 없죠. 형법용서법 1단계만 들어도 점수는 얼추 나올 거예요. 요거 하는데 4일 썼죠. 경찰하고 국사 6일 쓰면 12일이고 4일 18일입니다. 영어 조금 봐줘서 여러분이 짜는 1단계 전략은 20일 전략을 짜는 거예요. 주말 쉬는 거 없어요. 토요일 쉬는 거 없어요. 중간에 연애할 시간 없고 합격자 축복해줄 시간 없고 20일 동안 1단계 과정을 영어를 깔아버리고 형법용서법에 스몰라이징해서 4일로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경찰하고 국사는 절대로 정배로 봐야 돼요. 정배로. 그날 복습하는 하루 풀로 다 해줘야 돼요. 쭉 다.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일을 1단계로 가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전략이에요. 요게 전략이고, 세 번째가 날짜 전략 짜는 것에서 1단계 지금 전략 나왔죠. 20일 전략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20일 전략 짠 거를 10일로 줄여요. 자, 10일로 줄이는 방법은 형법용서법에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 했던 이틀 들었던 것을 강의를 줄여서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했던 문제를 다시 푼다든가 본인이 예전에 풀었던 저번에 진도별 문제풀이 기출천재 1200점 너무 많을 거예요. 이걸 다시 꺼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2019년 1차 여러분이 봤던 문제집이 있을 거예요. 형법용서법은. 그러니까 지금 2019년 2차 때 했던 진도별 문제풀이는 다 풀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다시 또 뭔가를 보충해야 되잖아요. 지금 2단계니까. 두 번째 2순환이니까. 2019년 1차 때 했던 진도별 문제풀이 교재가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 기출천재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보세요. 제가 양이 절대 적지가 않아요. 형법용서법 450시가고 1단계에서 했던 거 요약점이 다 들어갔죠. 그 다음 여러분은 필기 합격했던 좋은 기억을 가졌던 2019년 1차 때 했던 문제집을 또 풀란 얘기예요. 답도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풀어보면 그 과정을 20일 했던 것을 반으로 줄여가지고 10일로 줄이라는 거예요. 경찰학 국사는 일정이 있는 과정을 가고 형법용서법을 최소화시켜서 2단계를 1단계가 그러니까 1순환을 20일 했던 것을 반으로 줄여서 10일 정도로 줄이면 30일 전략까지 가잖아요. 그럼 두 번 간 거예요. 두 번. 2회도 가는 거예요. 나머지 기간은 제가 짜니까 한 6일에서 12일 남아요. 여기는 이제 전략이 본인마다 정리하는 게 다른데, 이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2단계 과정이 있다고요. 2단계. 학원가에서 2019년 2차 대비해서 2단계 과정 가는 게 있을 거고, 2019년 1차 2단계 가는 과정이 있어요. 경찰학은 최신 기출을 봐야 됩니다. 그거는 최신 개정된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경찰학은 최신을 봐야 되고, 어떤 걸 보든지 간에 2단계에서 하는 20회 분량 자체를 20회까지 아니더라도 12회 분량을 보든지 이제 1단계를 한번 돌리고 그 돌린 거로 20일 도는 거 다시 한번 10일 동안 진도별을 2번 돌렸으니까 양이 절대 적은 게 아니에요. 진도별을 2번 정도 돌렸으니까 그 마지막에 5일 6일은 2단계 하듯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 6일 정도 남았죠. 이게 4단계.
이거는 우리 여러분 정리한 과목 있잖아요. 제일 강한 과목을 먼저 전날 정리하고 그 다음 정리하고 제일 약한 거를 시험에 가깝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찰학이 제일 마지막에 약하면 마지막 하루를 경찰학 보는 거고, 아니 마지막 하루는 또 통으로 다 볼 수 있는 시간을 비워두고 그 전날에 경찰학을 보는 거고, 6일이니까 본인이 그 다음 영어, 뭐 국사, 본인 잘하는 과목대로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일 정도의 과정을 보란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남은 공부 기간은 8월 31일까지 31일이라는 시험이니까 42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20일 동안에 한 단계 한 바퀴 다 돌리는 거, 그 다음에 10일이라는 과정 중에 20일 했던 거 스물라이징해서 진도별을 풀든지 아니면 해당 과목 전범위를 풀든지 그 해당 선생님 과정이 마치되 형법용수법은 하루만 보라는 게 하루만 최소화시켜가지고 10일 안에 두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는 학원 보통 세 번째 돌리는 2단계에서 돌리는 과정에서 하는 진도별 전범위 모의고사를 실전에 맞춰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분량은 뭐 4번 치든지 뭐 10번까지는 안 치더라도 적당한 양을 감을 잡기 위해서 치란 얘기. 그 다음 나머지 6위는 제일 잘하는 거를 먼저 보고 제일 못하는 거 마지막 보고 마지막 하루 말미는 게 5과목이니까 마지막 하루는 총정리해야 되는 거고 제일 못하는 걸 마지막, 그 다음 못하는 거, 그 다음 못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총 1, 2, 3, 4회 독을 돌려서 가자. 이게 세 번째 날짜 전략이에요. 자, 네 번째는 자, 교재 중에서 이제 교재에서 부수적인 얘기를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진도별이라는 얘기예요. 기특까지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우선순위를 둔다면 1번이 진도별, 그 다음이 이제 기저귀 특강, 그 다음이 전범이에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서, 기출전체 뭐 이런 거는 그 다음이고, 지금 체불자가 최종 합격을 가려면 필기 합격 가려면 버릴 거는 버리고 최소화하는 전략을 가야 돼요. 그래서 경찰학은 새로운 교재를 봐야 되지만 일단은 과목별로 중요한 거는 진도별, 그 다음에 기특, 전범위 순으로 가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2전략 짜고 나머지 한 번 더 돌리는 전략에서는 똑같은 걸 풀어도 되지만 지겨우면 전에 했던 거 2019년 1차 했던 진도별을 갖다가 풀어보는 거, 풀어보고 빠진 부분 교과서 같은 데 찾아보고 요약집 찾아보는 전략을 가면 좋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까지 교재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42일 시험 날까지 해서 43일입니다. 이제 마음가짐 남았습니다. 마음가짐. 결국은 지금 해보시면 알겠지만 문제풀이 단계를 지난다고 해서 우리가 늦게 시작한다고 생각해서 절대 늦지가 않아요. 저는 반대로 경찰 근무하면서 짜투리 시간을 하면서 공부했어요. 대신 나는 더 밀집되고 밀약되고 초고의 집중을 가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붙는 학생들이 훨씬 많아요. 갑자기 여러분의 성적 위로 올라가는 학생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실력으로 가진 그 느낌만 그대로 가면 돼요. 더 욕심내지 말고 했던 것만 가면 돼요. 그걸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본인을 믿으세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킹하는 건 이제 기본적인 마킹이나 아니면 공부 전략 같은 거는 그대로 가시고, 제가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을 믿으라는 얘기하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부모님 마사지 더 여러분보다 어쩌면 더 고통받고 여러분의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더 고통받을 수가 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슬픈데 여러분 슬픈 거를 알아주길 바라지 마시고 우리가 참아서 내는 거예요. 참아내서 우리는 뭐 하냐면 결과로서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사람 오히려 더 담대하게 위로해주고 내 속은 쓰러가지만 참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부모가 여기서 괴롭히거나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여러분을 괴롭히면 남은 40 며칠 동안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정말 읍소하면서 조금만 도와달라라고 얘기해가지고 잘 이들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떨어진 건 지나간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8월 30일 날 합격하는 영광이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모두 여러분을 믿고 본인 자신을 믿고 모두 다 합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화이팅입니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